자,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최근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잡아둔 1년치 예산을 단 4개월 만에, 그것도 심지어 내년인 2026년 예산을 통째로 허공에 날려버렸다면 믿겨지시나요? 네, 바로 우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개발자 생산성과 AI 도구라는 이 화려한 혁신의 이면에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비용 청구서가 숨어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볼까요? 70%. 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우버 내부에서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커밋된 코드의 무려 70%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짰다는 뜻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도구를 넘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심장부를 아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혁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한 달 동안 AI를 쓰면서 발생시키는 API 비용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버의 개발 조직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매달 1인당 최대 $2,000어치의 컴퓨팅 파워를 끌어다 쓴다고 상상해 보시면 회사 재무제표가 얼마나 요동칠지 벌써 감이 오시죠? 첫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자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할 수 있었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우버 엔지니어링 팀의 클로드 코드 접근 권한이 풀렸죠. 처음엔 그냥 가벼운 생산성 테스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복잡한 다단계 작업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걸 보니까 불과 2달 뒤인 2026년 2월에 사용량이 정확히 2배로 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4월 회사가 잡아둔 2026년 연간 AI 예산 전체가 완전히 바닥나버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로켓처럼 솟아오르다가 예산이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죠. 경영진도 당연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버 CTO가 직접 원점으로 돌아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힐 정도였으니까요. 이 엄청난 속도에 리더십조차 완전히 허를 찔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엔지니어들이 도대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사건의 진짜 용의자들을 한번 만나보죠. 당시 우버 안에서는 여러 AI 도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커서와 클로드 코드였습니다. 재밌는 건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커서는 어느 순간 사용량이 뚝 멈춘 반면에 클로드 코드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여러 단계로 지시를 내려도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맥락에 맞게 수행하는 압도적인 능력 덕분에 사실상 엔지니어링 업무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요? 우버 엔지니어의 무려 95%가 매달 AI 도구를 씁니다. 거의 전 직원이 다 쓴다고 봐야죠. 자, 여기서 경영진의 깊은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비용 폭탄을 맞았다고 당장 이거 쓰지 마 하고 뺏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미 개발 속도나 일하는 방식이 AI에 완벽히 동기화되어 버렸는데 이걸 제한해버리면 오히려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텍스트 몇 줄 만들어내는데 개발자 한 명이 한 달에 1,000타로 넘게 태울 수 있는 건지 그 토큰 낭비의 해부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컨텍스트 윈도우, 즉 맥락창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AI가 한 대화 안에서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인데요. 클로드 오퍼스 같은 최고급 모델은 이 창이 최대 100만 토큰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버처럼 자체 시스템이랑 API 문서가 방대한 회사는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려면 이 거대한 창에다가 수많은 코드를 일단 다 쏟아 부어줘야만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눈덩이 구르듯 커집니다. 먼저 1단계, 개발자가 방대한 코드를 들이부어서 거대한 윈도우를 엽니다. 2단계, 이걸 다각도로 분석하겠다고 여러 개의 AI, 하위 에이전트를 동시에 띄우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3단계, 이전 대화 내용을 비우거나 요약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AI는 매번 답변할 때마다 앞에 쌓인 수십만 개의 토큰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거든요. 비용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유된 진짜 기가 막힌 썰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개발자가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AI 에이전트를 돌렸는데 얘가 실수로 수십만 줄짜리 결과값을 뱉어내버린 겁니다. 무려 500MB짜리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비싼 AI가 다음 답변을 하겠다고 그 쓸데없는 500메가짜리 쓰레기 데이터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순식간에 컨텍스트 한도는 꽉 차고 비용은 하늘로 솟아버렸죠. 극강의 비효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이런 낭비가 실력에 상관없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급자들은 대화창 비우는 법을 몰라서 단일 대화창 하나를 무한정 끌고 갑니다. 중급자들은 뭔가 좀 알게 되니까 아주 단순한 일에도 불필요하게 AI 에이전트를 5, 6개씩 띄우는 나쁜 습관에 빠지죠. 그럼 고수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아예 작업 트리 10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극단적인 병렬 처리를 해버립니다. 누가 쓰든 간에 회사 돈이 산더미처럼 타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네 번째 파트, 이번에는 시야를 살짝 넓혀서 기업 내부의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시스템이든 룰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걸 게임처럼 공략하기 마련이잖아요. 윗선에서 AI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걸 성과 지표, 즉 KPI에 반영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발자들은 실제 생산성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지표를 채우려고 불필요하게 AI를 남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딱 보여주는 어이없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HTML로 바꾸는 아주 가벼운 작업이었어요. 근데 개발자가 제일 심오하게 추론하는 가장 비싼 AI 모델을 호출해버린 겁니다. 단 한 번 질문에 무려 $40가 청구됐죠.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어차피 청구서는 회사로 날아가니까 굳이 가볍고 효율적인 모델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엔스로픽 같은 AI 기업들의 아주 교묘한 요금제입니다.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 팀까지는 월 $200 정액제로 어마어마한 컴퓨팅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버처럼 덩치가 커져서 엔터프라이즈 API로 넘어가는 순간 그 든든했던 정액제 안전망이 싹 사라지고 쓴 토큰만큼 칼같이 종량제로 과금냅니다. 초반에 싼 맛에 AI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스케일이 커지면 폭발적인 청구서를 들이미는 아주 무서운 구조적 덫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투자가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숫자를 다시 배열해 볼게요. 우버의 5,500명 엔지니어가 4개월 동안 쓴 AI 비용을 넉넉히 잡아보면 대략 $680만 수준입니다. 평범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버의 연간 전체 R&D 예산이 무려 $34억. 막상 이걸 대입해보면 아까 그 충격적이었던 $680만 도 전체 연구 예산의 겨우 0.3%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회사 전체가 휘청일 정도의 금액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다 보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AI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제대로만 쓰면 개발자들에게 일종의 초능력을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다. 전례 없는 속도로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능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의 혁신에 위해 너무나도 저렴한 투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조차 귀찮아서 그냥 AI한테 던져버리고 있다는 뼈아픈 비판이죠. 클로우드 코드라는 비싼 망치를 아무데나 게으르게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쏟아부은 돈에 비해 실제로 제품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는지도 아직 증명이 안 됐고요. 오히려 나중에 사람이 그 코드를 다시 검증해야 해서 일명 마이너스 생산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파헤쳐본 우버의 4개월 예산 증발 사건, 이건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AI 시대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수백, 수천만 달러를 태워가며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AI 사용량이 우리에게 진짜 비즈니스적인 혁신과 가치를 안겨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무언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달콤하고 값비싼 환상에 돈을 내고 있는 것 뿐일까요? 정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진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